우리 이제 자주 가니까요. 저희들이 호수만 적어놓고 확인을 합니다. 우리가 자주 가가지고. 예. 세만 말씀해 주시고 뭐 어떻게 궁금하신 것만 말씀해 주시면은. 예. 지금 매매가 되는지요? 매매가 굉장히 줄어들었죠. 그럼요. 지금 한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네. 예. 여기는 제가 한번 가볼게요. 예. 아니 뭐 사진으로 보셔도 되고요. 예. 제가 아예 안에는 다 똑같아요. 똑같죠. 다 똑같아요. 거기는. 예. 편하게 그냥 보시면. 예, 뻔해요, 다. 예. 평수는 기본형이잖아요, 그죠? 예. 갖고 계신 게 기본형이면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요 네거리에 네. 요거 바로 담고 요. 예. 호수만 말씀해 주시고, 예. 궁금하신 거 물으시면 돼요. 예. 그냥 아직 제 정보를 많이 모르니까 아. 저는 하나를 팔았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 1층이 좀 나니까 그 1층 갖고 있고 2층 예. 는 어떤가 그냥 제 생각입니다. 아니, 보통 2개 갖고 계신 분들, 10개 갖고 계신 분들, 전부 하나만 갖고 계시는 거예요, 다. 그때 이제 조합 설립 되기 전까지는 다 팔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작년 11월인가? 예. 거기에 조합 설립이 됐는데 2년 안에 팔면 그러니까 아파트를 받는다는 게 승계가 되는데 예. 2년 안에 조합 설립이 21년 11월인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조합 설립은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그럼요. 조합 설립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조합 설립 됐다 그러던데. 누가요? 아닙니다, 선생님. 아니에요? 예. 조합 설립은 안 됐고요. 네. 지금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거죠.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한 기초 단계인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그게 설립이 됐다는 거지. 조합 설립이 돼 있으면 현재 지금 2개 갖고 계셔야지, 1개 팔아봐야 뭐 팔 수가 없죠. 예. 조합 설립되기 전에 팔아야 돼요. 예. 근데 그럼 이렇게 알고 있나?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생겼으니까 그 2년 안에 조합이 생겨야지 된다 이렇게 알고 있었나요? 아니요, 2년 뒤에 안 생기는 경우도 있고. 예. 그럼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지금 생겼는데 예. 실제 조합이 언제 생길지는 아무도 모른다. 모르는데 조합 설립이 생긴 이후에는 팔아도 그러니까 하나 갖고 계신 분들은 남한테 팔 수가 있는데 2개, 10개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팔 수가 없죠. 왜 못 팔아요? 조합 설립될 때 확정이 돼요. 조합원 수가. 네네. 그런데 만약에 조합 설립될 때 조합원 총회도 하고 조합원 수가 딱 정해지잖아요. 네. 그런데 사장님이 하나를 팔아버리면 조합원이 한 명 늘어나겠죠. 그렇죠. 안 되죠. 인정 못 받는다고요? 조합원 숫자는 늘어날 수가 없죠. 근데 1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관리처분 인가까지도 팔 수가 있는데 여러 개, 뭐 10개씩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조합 설립됐는데 조합 숫자가 딱 정해졌는데 그거를 9개를 다 팔아버리면 조합은 수가 덜쑥날쑥 하게 되겠죠. 극단적으로는 팔 수는 있는데 산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 되는 그 현금 청산되는 거죠. 아무것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아니면 현금 청산이 아니라 10개를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1개를 받는다든지, 좋은 경우는 2개까지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2개까지 받는 사람들이 혹시 있다고 하면 그걸 나눠 가져야 되는 거지.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통 재건축 재개발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가장 많이 갖고 간 사람들은 2개까지는 갖고 갈 수 있어요. 만약에 뭐 땅이 200평이 있다. 그런 사람들도 한 채 주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2채. 그리고 워낙에 그거 대비 많은 걸 갖고 엄청나게 큰 거 갖고 있는 분들은 형평성 때문에 아니 빌라 하나 갖고 있어도 한 채 주고 막 땅을 막 200평 300평 가지고 있어도 한 채 준다 이러면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한해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람들은 25평 플러스 25평이나 40평 이렇게 2개까지는 가능하도록 그렇게 법은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아파트 재건축이랑 이게 공구상가랑 이게 헷갈리시는 거라 이게. 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 통과하고 구역 지정이 돼서 몇 채를 짓습니다 한 다음에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돼요. 그런데 공구상가는 그게 아니고 맨 처음부터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설립한 다음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추진위원회가 있는 다음에 그다음에 조합 설립이 돼야지 그때 구체화를 시킨다는
여기서 이제 한 단계 위에가 이제 구역 지정 및 이제 도면고시를 해요. 원래 아파트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되기 전에 이거를 하는데 얘들은 먼저 설립을 시켜주니까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추진위원회가 그걸 해야 돼요. 그 일을 한다. 예, 지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이 어려워요. 이 일이. 그게 무슨 이제 구역 지정? 고척 공구상가를 어디서 어디까지 아니면 어디 진짜 동국종합상가 뒤쪽이라도 땅을 좀 수용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공구상가 보면 공구상가 뒤쪽에 공구상가가 아닌 건물이 있어요. 네네. 그 건물까지 같이 할지 안 할지. 할지. 요런 건물 있잖아요. 네. 요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요거도 이제 같이 하면 좋겠죠. 네. 같이 있으니까. 그럼 요런 건물을 수용해서 같이 할지 어떨지 설계를 동국상가도 앞에 뒤에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요거는 아마 이렇게 편입되기 쉬운데 요거는 A동 B동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요런 것들도 이제 설계를 넣어보는 거죠. 설계를 넣어봐가지고 고척 공구상가에 굉장히 큰 이익을 주면 같이 하겠지만 이익을 안 준다 그러면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조합원 수도 늘어나죠. 그 다음에 이거 해봐야 뭐 비슷하다 그러면 괜히 사업이 더 진척이 늦어지거든요. 그리고 효용이 없다 그러면 용적률도 다르고 연식도 다른데 괜히 끼워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공구상가의 어떤 효용이 굉장히 커질 때 같이 하자 이런 거예요. 예. 근데 지금 하여튼 그 모든 일을 조합 설립되기 이전인 그 추진위원회에서 그렇죠. 그럼 뭐 조합의 역할이나 거의 마찬가지네. 그럼요. 조합하기 위해서 조합이 설립되려고 하면 거의 절반은 온 거예요. 조합. 그때 조합이 설립될 때 조합장님도 다시 뽑고 그렇게 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고척 공구상가라고 하면 공구상가에 지금 조합이 있잖아요. 그죠? 그 조합은 조합이 아니에요. 재건축 조합이. 위원회가 지금 있는 조합은 이거 관리단이에요. 고척 공구상가에 지금 조합장님하고 다 있어요. 조합장도 있고 감사도 있고 다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관리사무소도 있고 네. 돈도 긋고 있잖아요. 네. 그 조합은 관리단 조합이고 얘가 그건 관계 그거 외에 나동에 가면 2층에 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장 하시는 분이 계셔요. 예. 임종 예. 그분 계시죠? 예.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